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가 실제 비행기로 거듭나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A로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사업은 2014년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약속을 깨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CJ1호기가 다음 달 출고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의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한국형 전투기의 꿈이 100년 만의 현실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입니다.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본은 시기와 질투, 부러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독립전쟁을 선언하면서 군사활동에 필요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거칠 것이 없던 일본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군 창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임정의 국무총장이던 로베린 선생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훈련에 착수했으며 백감 등구 선생은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비행사 양성 계획을 세우고 광복군의 공군 편제를 마련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1943년에는 최용덕 장군의 주장으로 공군 설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 후 초대 국방부 차관에 올라 공군 창설을 주도했으며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군 창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최용덕 장군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꿈꾸던 대한민국 공군 창설이 이루어졌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질 당시 전투기는 전무하고 연락기와 훈련기를 합쳐 22대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형 전투기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KF-X 사업은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기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후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를 10여 차례 넘게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입하는 대가로 전투기의 서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의회가 기술 이전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서면서 자칫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개발 기간과 개발비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은 가중됐고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까지 이탈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KF-X 시제기가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냐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의 관련 기사에서는 시샘, 조롱, 부러움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F-15 유지 보수조차 못하는 나라에서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 정말로 종이 비행기는 아닐까? 새로운 웃음거리가 왔다. 잘해서 전부 국산화로 만들길 바란다. 부디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라. 특히 일본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하니까. 정말 허영심과 자존심으로 사는 나라군요.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 원조와 기술 이전을 받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데 국산 전투기에 연연하다니 일본이 상황은 낫다고 보아야 하는가. 스텔스기 외장에 도포하는 특수 도료는 군사기밀이고 개발 비용도 엄청나다. 어느 나라의 페인트 기술을 베껴들까? 일본이나 미국의 페인트 제조사에 해킹이 있었던 것은 이 나라 때문이다. 레이서 레이더를 국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산은 반도체뿐인데 외국산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군. 인도네시아는 성능이 너무 빈약한 한국 전투기 KF-X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전투기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시궁창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비행면 미터나 날지 기대하겠습니다. 설마 프로펠러 같은 거 안 달렸지? 한국도 힘들겠다. 로켓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여러가지 만들 게 많아서 기분 좋겠네. 힘내세요. 이 국민의 선거용 헛소리겠지만 28년까지 이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그 전에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장난감 정도의 발상이다. 대체 알지? 어떨지 모르겠고 세계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와 공중전을 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 취소하길 잘할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 최강이라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도입하기 위해 갖은 로비를 펼쳤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F-35의 도입과 생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 이전은 없고 단순히 최종 조립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차기 전투기로 F-3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일본 내의 결론은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 제로센으로 미국의 전투기를 압도하며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연합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반격으로 제로센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가미카제에 동원되면서 일본의 패망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됐지만 한때 막강한 공군력을 자랑하던 일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냉엄한 판단입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호들갑을 떨며 띄우기에 나서는 일본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수년 전 기사에서부터 최근 나온 기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투기를 개발할 기술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일본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과 합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주체로 나서고 F-35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 과정에서도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수출을 거부했던 기술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해내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에이사레이더의 경우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예정보다 빠르게 개발했으며 그냥 흉내만 낸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장비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완성도 높은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기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4대 장비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은 2019년 말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에 대한 한국 수출 불가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유럽 체계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 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까지 진행해온 사업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기 종속의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갑인 무기를 구입하고도 기술 이전은커녕 핵심 기능이 빠지기 일쑤고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부품과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을 중에서도 의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분단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그동안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쉬운 것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무기 판매의 대가로 기술 이전을 약속해놓고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온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타국의 개발을 막아온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이번 KF-X 개발 사업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무기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갖춘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강국답게 미국에 대한 무기 종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KF-X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핵심 기술을 더 빨리 국산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KF-X 개발이 성공해 실전 배치된다면 당장 한국의 대미 무기 구매액은 급감할 것이고 미국 전투기와도 경쟁 관계에 서게 됩니다.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F-22, 렉터 등 최상위 전투기의 수출은 금지되어 있고 그 하위 기종의 전투기만을 수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KF-X는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들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KF-X 사업은 발갑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KF-X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실전 배치는 물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육상과 해상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KF-X의 실전 배치는 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비단 이번에 KF-X 사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국은 군수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공중무기체계의 저립과 미국의 무기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반미냐 친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방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국방비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바탕에 있는 것이 무기체계의 자립입니다. 전투기 한 대 없이 한국 전쟁을 맞았던 한국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7년 만에 KF-X 시제기 1호의 롤라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전쟁을 선언한 임시정부에서 꿈꿔왔던 대한민국 공군의 꿈이 KF-X의 성공과 함께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